제약 바이오 쪽도 열심히 공부하고 한 적도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회사 내부의 정보에 의해서 주로 되는데 그것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통보받거나 뉴스화되면 알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깊이 알면서 투자하지 않고서는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뭐 신약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겪었고, 또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약 개발하고 할 때도 돈도 많이 들지만 결국에 이게 글로벌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FDA 승인 통과가 거의 바늘구멍 뚫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지만 그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 승인이 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실제 약이나 제품들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수가가 한국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하고 연구개발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한 어떤 금전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의 신약 개발하고 하는 회사들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1, 2년간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제일 잘 나갔던 업종을 보면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치과 관련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 이유가 의료보험이 아닌 비보험 쪽에 진료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책정도 좀 자유롭게 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또 해외에서도 좀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약과 바이오는 조금 또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들은 실적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내고 심지어는 배당도 주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래의 어떤 씨앗처럼 농사를 짓는 일부의 부분이지 이 회사 자체는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이제 가치주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제약회사 쪽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서 주변에도 몇 달 전부터 얘기도 하고, 저도 SNS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하고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걸로도 상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제약 바이오를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처럼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서 되게 보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좀 바닥부터 20-30%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다시 손이 가기가 조금 어렵죠.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시시때때로 전화도 해서 막 물어보고 왜 뭐 임상 발표 나올 때 됐는데 왜 발표 안 하느냐도 재촉도 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도 보고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려면 그만큼 그 정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